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기념 학술 포럼 K유교 미래를 말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포럼 식 사회를 맡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교문화연구부의 서흥석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K유교 미래를 말하다 학술 포럼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대회는 기조 강연과 네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기조 강연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서원의 세계화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로 K유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홍익대 이상성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고, 두 번째 K문화 속의 K유교라는 주제로 조선대 이성경 교수님과 인천대 김윤경 교수님의 공동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K유교와 충청유교문화라는 주제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김교빈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K유교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상지대학교 김시천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종합토론은 건양대 김문준 교수님을 좌장으로 고려대 박병천 교수님, 고려대 안남일 교수님, 충남대 이영자 교수님, 상지대 이종우 교수님을 각 주제별 지정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K유교 미래를 말하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기념 학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정재근 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건양대학교 김용화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림 어르신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의 김명규 부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남 향교재단의 성기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노성향교 양철야 전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노성향교 연산향교 많이 오셨는데 연산향교 이광 전교님은 몸이 아프셔서 참석 못하셨습니다. 다음 당진향교의 이재실 전교님, 예. 면천향교의 안흥규 전교님, 태안향교의 윤경상 전교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문준 어르신 몇 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 김장생가의 김선원 종소님 참석하셨습니다. 명제 윤증가의 윤한식 종소님 참석하셨습니다. 백록학회의 윤두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초려문화재단의 이현우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임시 평성부파 임순환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분들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 이상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선대 이성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대의 김윤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기호빈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지대의 김시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종합토론 좌장을 맡으신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토론자 4분 교수님 만나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박병천 교수님, 고려대 안남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대 이영자 교수님, 상지대학교의 이종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바쁘신 중에 귀한 발걸음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시간 관계상 소개에 올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사 순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기념 학술포럼 K유교 미래를 말하다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성기문 충남향교재단 이사장님, 김용아 건양대학교 총장님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 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특히 종가와 유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유교 문화와 국학의 진흥을 통한 인류 문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한국유교문화진흥이라는 시대의 그 소명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체성은 나와 나 이외의 사람을 구별하는 나만이 본래 성질,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부여받고 있는 유교문화진흥이라는 이 소명의 본질을 한마디로 축약한 것이 오늘 포럼의 주제인 K유교입니다. 중국 유교가 아닌 우리 한국의 유교문화가 세계적 보편성 속에서 우리의 유교 문화만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K유교를 정립하는 과정이고, 이 K유교가 정립이 되면서 이것이 K컬처,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의 또 큰 축으로 이렇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설입니다. 대설에 눈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땅을 덮어서 이렇게 세상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포럼이 대설 때 내리는 그런 눈처럼 우리 모두 유교에 관심, 유교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다듬어서 보듬어서 우리 한국의 K유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 충청의 유교문화유산 도남선원 세계유산 등록에 큰 공헌을 하시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우리 그 유교 문화가 깃들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시 계신 이배용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시간이 20분으로 너무 짧아서 그래서 아까 김문준 우리 토론 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그 토론 시간을 줄이더라도 서울에서 모처럼만 오셨기 때문에
기조 강연은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남 향교재단 성기문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향교재단 이사장 성기문입니다. 오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술 포럼 개최하신 정재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 평소 사문진작과 유도 발전에 수고하시고 계시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명규 부관장님을 비롯한 각 향교 전교님을 비롯해서 유림 재연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김용화 건양대 총장님께서 오셨네요. 아주 반갑고요. 강문중 대표 여러분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K6.25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유교 문화, 한국 철학, 문화 콘텐츠 등 연구자님들을 모시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문학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뜻깊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상성 교수님, 김윤경 교수님, 이선경 교수님, 김교빈 이사장님, 김시천 상지대 교수님, 또 토론을 맡아주실 박종천 교수님, 안남일 교수님, 이영자 교수님, 이종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김문준 교수님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도는 기호문화 유학의 본산으로 백제에서부터 조선시대의 국가와 사회 운영을 주도해온 명망 있는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통하는 유교문화, 미래를 여는 국학진흥을 목표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각 길 명실공히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 유교문화의 맥을 잇고 나아가 K유교의 현대적 적용과 세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정신문화에서 유교는 더 이상의 과거의 고리타분한 구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현대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성지침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향교재단 중심으로 해서 관내 향교 이름들께서도 생생한 유교로서 변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기념 학술 포럼을 제3 축하드리면서 우리 유교의 변화와 유림들의 활동에 미달이 되는 알찬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그럼 그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주요 내빈 여러분, 소개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 정도 직접 수동으로. 아. 그럼 그 첫 번째 학술 포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의 주제는 서원의 세계화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새로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의 전반을 다루고 또 교육부하고 이제 긴밀한 협력하에서 우리 미래 인재들을 바르게 키우는 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더 세계적인 1등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얼마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또 지켜가느냐, 거기에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뭐 과학, 반도체, 인재, AI 뭐 많지만 저는 사람이 모든 걸 아직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인성이 가장 중심에 있다 할 때 유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역사학자로 공부한 부분도 조선 시대부터 이제 근대 개화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교 때문에 뭐 조선 왕조가 멸망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을 하면서 장서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에 들어가면 다 유교 문적들입니다. 한글 문적도 좀 많이 있지만 거기 보면 저희가 박사를 아무리 해도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그런 겸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학술 포럼을 축하드리고 또 이 유교문화가 오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재근 원장님 우리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 충청도에서 유교가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적인 어떤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그래도 우리 이상균 실장님, 김문준 또 종합토론 해주신 우리 교수님 항상 저하고 강연을 많이 같이 다닌 바 있어요. 또 정재근 원장님 하셔서 저보고 조금 더 해도 된다 하는데 이 교수들은 시간 조금 주면 스토리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축하하러 내려왔는데 여하튼 짧게 조금 뭐 많이 지체되진 않게 좀 우리가 또 프린트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말로는 못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을 조금 주시면서 제가 오늘 안 하려다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돈입니다.
갑자기 유교 문화에 왜 돈인가 하지만 돈 벌면 기분은 좋으실 건데 여기에 유교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지켜야 될 것도 있죠. 변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요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썼어요. 국권이에요. 2007년 2월에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신권으로 바뀐 거예요. 신권으로. 이건 국권이고, 그러니까 이건 한 30년 이상 썼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돈 쓴 경험이 더 역사가 더 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권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조금 좀 불만은 이 국권이 훨씬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 다 유학자들 아니야. 대표적인 퇴계 선생과 5,000원짜리 율곡 선생 계신데 그 원리를 요 도안은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물질도 발달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건 정신문화다 해서 정신문화연구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한 겁니다. 그게 이름만 200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사부님이시고 일주일마다 역사를 배우셨어요. 박 대통령이. 그래서 그 사부님이 우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초대 원장인 이성근 박사신데 역사학자예요. 그런 분들이 도안에 구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학자들이 여기에 새겨진 건 인성을 우선 정신문화의 가장 중심은 인성이다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우리 주리론 아까도 우리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성리학의 우리 퇴계 율곡의 주리설 또 주기설 이렇게 우리가 아주 독자적인 심성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 퇴계 선생을 했으면 퇴계 선생에 관한 역사 문화 스토리가 딱 구색이 맞춰서 있는 거예요. 이분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다 퇴계 선생과 같은 건데 뭐 퇴계는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 스토리가 없어요. 요즘에 스토리텔링 시대인데 그래서 이분은 최고의 유학자고 교육자잖아요. 140여 차례 관직 재수가 있어도 안 나가시잖아요. 3분의 1만 나가도 금방 또 돌아오셔서 교육에 전념하니까 교육적인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투어라고 애들이 졸면 그냥 회차리 때리면 졸음은 달아나겠지만 퇴계 선생의 교육 철학은 다 자율적으로 타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저 항아리 놓고 대나무 화살을 한 1.5 떨어뜨려서 넣으면 투어 죽시라고 이게 이제 정신이 집중되잖아요. 한 10번 들어가면 후딱 돌으면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 도구고 요걸 퇴계 선생은 바를 정자에 마음심 정심 도구라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명명이.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도구예요. 자율적인 자기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도산 서원이잖아요. 퇴계 선생이 여기서 직접 건축하시고 지으셨잖아요. 1560년에. 요게 퇴계 선생님 방이에요.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긴 기숙사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1574년에 여기다 사당을 세우고 제자들이 이제 서원으로 확대해서 재향, 강학, 유식 공간이 이제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제가 9곳의 서원을 세계유산 할 때 이제 뭐 중국, 호주, 캐나다 많은 심사위원들이 오실 때 이거를 국권 그때는 뭐 이미 이건 안 쓰고 이것만 하니까 그래도 이걸 제가 가지고 있어서 보여주면 그냥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국가가 이렇게 그 돈에도 대표적으로 사표로 쓰는데 얼마나 서원을 잘 지켰겠느냐. 이러니까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데 요거를 2007년에 바꿔버렸어요. 이때는 뭐 디자인, 미술사 그래도 역사라는 건 스토리가 있어야지. 미술사 해가지고 뭐 매화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이 유교의 정신문화를 돈에도 삼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건데
그리고 요건 겸재정선의 도산 구곡인데 스토리가 안 엮여요. 제가 이거 30여 년 쓸 때 외국인 왔을 때 이거 얘기하면요 엄청 저희 문화에 대한 매료가 되고 승복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차관보가 여성인데 훌브라이트 행사에 저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거 얘기해 줬더니 14살짜리가 공부 안 하는데 요거 갖다 붙여주면 공부 잘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요것도요. 요거 모르시고 쓰셨겠지만 요거 시각장애인요. 시각. 하나면 1,000원. 이따가 이제 5,000원은 2개. 10,000원은 3개. 요게. 그래서 까끌까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도 금방 하나 까끌하면 1,000원. 이런데 지금은 저 구퉁이에다 갖다 놔. 예? 그래가지고 1,000원도 까끌까끌. 이러니까 혼란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우리 돈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유교가 배려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냥 모르고 다 바꿔치면 능사다. 뭐 규모를 좀 줄인 건 가능한데 내용이 이거보다 더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5,000원짜리는 율곡 선생이잖아. 여기 기호학파의 아주 가장 중심 인물이시잖아요. 주기설에 5,000원. 이분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시고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의 35년 후배입니다. 이분은 뭐 구도장언을 하신 최고 천재잖아요. 13살 때부터 과거급제 해서 9번을 내리 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장원급제 천재입니다. 근데 워낙 물리가 트니까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지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예언하신 분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이분의 뜻인데 이게 또 벼루가 있는데 벼루가 뭔지도 모르고 쳐버렸는데 이 벼루는 역사의 벼루입니다. 율곡 선생보다 한 200여 년 뒤에 임금을 하신 조선왕조 22대 정조 임금께서 율곡 선생의 전설을 다 읽고 그분은 세종 다음으로 학문하는 군주에 다 읽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율곡 선생이 쓰던 벼루 있냐 내가 빼짜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내 감동을 적고 싶다 해서 여기 벼루 뚜껑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율곡 선생은 이 세상에 안 계셔도 그분이 남긴 학문의 향기는 이 벼루에 묻어 있도다 해서 이 친필을 쓰셔서 그걸 어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강릉에 오죽헌에 어제각이라고 임금의 유품 전시관에 이 벼루가 있습니다. 원품을 돌려줘서. 그리고 지금 뭐 이 5,000원짜리도 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인물 기자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오죽헌이죠. 강릉에 외가가 신사임당 친정인 오죽헌 강릉에 여기에 제일 끝에 방이 몽룡실이라고 써 있어요. 신사임당이 검은 동해바다에 검은 용이 치마폭으로 기어드는 꿈을 꾸고 그 다음날 태어난 자녀가 율곡이에요. 7남매 중에 넷째고 4남 3녀 중에 셋째 아들이. 그래서 여기 가면 요 옆에 제일 끝에 방에 몽룡실 꿈의 용을 봤다 해서 산실이 율곡의 산실이 몽룡실이에요. 그리고 요 벼루는 바로 요 옆에 건물에 어제가게. 그거 보세요. 여기도 2개 나. 5,000원짜리는 2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적어놨는데 저기 가선 또 귀퉁이에다가 해놓고 이 배려가 시대 가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유교적인 배려고 정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세기 인물, 기자재, 인프라 이렇게 딱 갖췄는데 또 뭐 검은 오죽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얼굴도 더 후질근해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여기 뒤에다가는 아니 율곡 선생의 여러 가지 율곡을 뽑았으면 율곡 선생의 작품이 경목욕을 이거 아주 최고의 교과서예요. 천도책, 과거시험 합격 과거시험 답안지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그 시험 답안지를 외교문서로 쓴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하면 우리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 아주 9세기 딱 맞는데 갑자기 궁색하게 어머니 거 팔폭 청충도를 갖다 놨단 말이죠.
아, 율곡을 뽑았으면 율곡을 하면 되는데 또 당황한 게 2009년에 5월에 5만 원짜리에 또 신사임당에 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돈 찍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할 때 시작할 때 잘해야 되고 너무 역사를 그렇게 경시하면 이게 의미가 뭐였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뭐 퇴계 선생, 율곡 선생의 이 같이 어우러지는 도안이 제가 서원 유네스코 하는데 크게 이게 공헌을 했다니까 이 돈이 그런 정도로 우리가 너무 지나간 역사를 소홀하게 그러니까 유교도 사실 거기에 좋은 인성의 교육이 많은데 갑자기 서양 문화가 밀려오면서 그냥 우리는 갑자기 서양으로 가서 서양 문화로 교육으로 가가지고 우리 문화의 그런 소중한 고귀한 그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대 총장 끝나고 국가브랜드 위원장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인성이 중요한데 그 인성의 본사는 유교인데 그래서 서원을 제가 유림들이 생각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제 역사학자니까 그래서 이 서원을 유네스코로 하자 해가지고 유림들이 엄청 고마워하시고 놀래시고 그러면서 아주 9년을 그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정성을 쏟아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돼서 9년을 정성을 해서 2019년에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9곳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전통의 미래가 있다 해서 이 돈의 도안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품격 있는 돈의 문화를 했는데 모르니까 그냥 뭐 디자인도 이게 낫지 이게 나요? 이런 걸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후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우리 유교문화진흥 그 문화원이 좀 더 우리의 전통을 살려서 그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는 그런 길잡이로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돈에 뭐 세종대왕도 있건데 이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유교 문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시까지 하면 된 건죠? 우리 김문중 교수님 돈 얘기하다 10분? 25분 너무 길고 하여튼 제가 재밌으시잖아요. 이 돈의 문제가 아셔야 되고 또 우선 유교 문화 하면 저는 뭐 다른 거 많은데 그래도 우리 정신 문화의 본산이고 물론 중국에서 출발은 했어도 우리의 독자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도 중국은 안 됐어요. 유네스코 유산이 안 됐습니다. 중국 서원은 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지지 발언도 중국 심사위원이 아주 강하게 지지 발언을 했어요. 정형이 한국엔 남아 있다. 그리고 자기네 이 성리학 유산이 오히려 여기서 더 꽃피었다는 그 아주 정통적인 지지 발언을 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이야 뭐 중국 학자들이 지지를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여하튼 인성교육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학교 폭력이다 뭐 너무 범죄를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참다운 인재를 키우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게 도덕 재무장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정직하고 또 품격 있고 이런 건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극기복례라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다세를 되찾자.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많이 떨어진 게 정직과 신뢰, 책임과 성실 뭐 이런 게 다 요즘에 경영에 뭐 ESG 얘기하지만 다 그 속에 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세종대왕과 ESG 리더십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서양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게 들어와 있는 거다 하는 거. 우리 걸 너무 경시하니까 다 읍스려니 하고 서양 것만 우리가 맹종을 하는 거죠. 책임, 성실, 존중, 배려, 공동체적인 질서와 화목, 품격과 예절
이건 예나 지금이나 지성인이 갖춰야 될 필수 덕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계에서 이제 이런 인문 정신 문화를 할 때 뭐 서양에서도 스티브 잡스나 다 이런 인문 정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번영을 했는데 자살률도 높고 또 행복하지 않고 이런 거는 결국 정신이 공허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데서 정신문화의 뿌리가 없으면 결국 세상과 멸망의 길. 우린 이렇게 고유의 품격 있는 정신문화가 있는데 잘 몰라요. 제가 9개 서원을 하고 뭐 제가 또 이 종택의 명제 고택이고 참 제가 지금 전통 한지도 세계유산하고 또 종가도 이제 좀 앞으로 세계유산할 준비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몰라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는데 지도층들도 잘 모릅니다. 9개 서원을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어떤 우리의 이 갈등들이 이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화합과 그런 역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왔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 유교 문화가 가장 인성 교육의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됨의 교육이 인간이란 기계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하고 가치와 규범, 문화적 전략이 아니라 전략을 할 수 있는 거고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판단 이러한 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게 인간인 건데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사철을 얘기하잖아요. 문학은 상상력과 미래 세계를 얘기하고 역사는 풍부한 인간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과응보 그런 여러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철학, 윤리적 가치와 원리.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사유에서 보다 나은 인간 사회의 조성인데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넘어가세요. 법거 창신의 정신이에요. 유교가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옛날을 본받아서 그러나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창신의 시대를 열자. 유교 교육은 수신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추구한 것이고 둘째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예학, 정치, 사회 다양한 영역을 해서 균형 감각을 갖춰서 인성과 지도력을 함양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유교 교육의 지향점은 자기의 충실과 타인과의 조화 그리고 제가 서원을 또 많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제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러한 지혜를 일깨워 줬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요즘엔 자연을 경시하고 세멘트 공간에서 자연과 우리가 함께하는 걸 잃어버렸는데 이런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의, 직내, 의, 방해. 안으로는 공경심을 가지고 마음을 곧게 하고 밖으로는 의리 정의로서 반듯한 행동을 하는 게 선비정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목금 하수토에서는 인의의 지신의 인이 나무에서는 인의 배려 금 그래서 인의의 지신이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할 줄 알고 정의로울 줄 알고 질서 지키는 예를 또 지라는 건 물이 더 낮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가는 포용과 겸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특히 요즘에 넘어가서 염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염치가 없다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나간 과거로 그냥 치지도야 할 덕목이냐고 이게 지금도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가 문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치가 거미, 불로, 화이, 불치. 우리는 중국 거를 보면 야 자금성 거대한데 우리 경복궁 너무 작잖아. 천단 우리 종묘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너무 자연을 막 이겨내겠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검소하되 그러나 누추하지 않고
또 화려하되 그러나 사치스러우지 않는 그런 문화로 굉장히 우리 문화를 보면 아주 편안해요. 저희가 유네스코 유산 할 때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질리게 만드는 문화, 막 거대한 이게 아니에요. 문화의 힘이라는 건 아름다움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서로 품어주는 이런 거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에서 한국의 서원의 세계화를 제가 뭐 1965년에 제일 먼저 간 것이 소수서원하고 부석사 가면서 그 시절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시절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아주 고귀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도 데리고 뭐 지도자들 뭐 지금 여기 김영화 총장님 오셨지만 아버님 김희수 총장님 다 제가 총장할 때 같이 함께 제 문화답사에 함께 하신 정말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다 감동해. 알면 다 감동하는데 그럴 때 제가 이 서원은 교육유산이고 또 우리 사립대학의 효시라고도 사립 명문 학교니까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됐는데 영주의 소수서원 함양에 이건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유네스코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세계화인데 그래서 지금 유형유산이라는 게 서원 같은 거예요. 건축유산을 포함한 거기에 설립 정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유네스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유형유산은 15개가 돼 있고 무형유산은 지난번에 바로 탈춤이 돼가지고 22개가 돼 있고 기록유산은 훈민정음을 비롯해서 뭐 유교 책판에서 16개가 돼 있어요. 유형유산이라는 건 이제 건축유산 일종의 쉽게 말하면 부동산 유산이고 무형유산은 이제 동산 뭐 관습이나 공예품이고 기록유산은 이제 기록유산인데 제가 주로 많이 문화재위원 오래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유형유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뭐 종묘서부터 쭉 많은데 제가 특히 우리 불교 1000년에 유교 600년에 어디 석굴암과 불국사만 유산이겠느냐 해서 1000개 사찰 중에서 7개가 준비를 해가지고 브랜드 위원장 때 준비해가지고 2018년에 유네스코 등재됐고 서원도 같은 시기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개 서원이 한 630개의 서원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대원군에 회철된 거 그러니까 대원군 때 1868년부터 3년 동안에 670여 개 서원 중에서 다 때려부시고 47개만 남겼으니까 원형이 없어졌잖아요.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6.25 때 폭격 맞고 그래서 보니까 원형이 남아있는 게 9개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논산에 이제 도남 서원이 됐고 한데 그거는 OUV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 기준에.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우수하다는데 우리끼리 우수해서는 안 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될 유산이 그게 OUV에 포함될 때 원형이 가득한 거는 완전성이 있어야 되고 설립할 때 정신이 계승돼야 되는 건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찰로 해놓고 서원으로 바뀌면 아무리 원형이 있어도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정교하게 심사 대상에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유네스코 세계화가 되면 뭐에 이득이 있느냐? 우선 자긍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다 유네스코 유산 찾아가지 그 많은 유산을 언제 다 댕기겠어? 인증이 된 거니까,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앙코르와트 이거 다 유네스코 유산이니까 복구 작업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나라의 문화적 이상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올라. 또 하나 이게 보험 드는 거야. 재난을 전쟁이나 뭐 재난을 당해도 유네스코에서 기술력과 재정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작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관광 자원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문화가 경제적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지금도 서원이 되니까 10배 코로나 시절에도 10배의 방문객이 늘어나요. 이런 데서 큰 자원이 된다는. 그리고 보존을 잘해서 됐기 때문에 국가가 철저히 보존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류 문명사로 들어갔다는 큰 미래의 큰 유산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서원의 특징은 전인 교육. 또 그런데 우리가 중국 서원하고 다른 거는 중국 서원은 과거 합격자들을 막 비석으로 세우는데 우린 출세가 위주가 아니라 인격 도야에 큰 비중을 가져요. 과거는 그 다음에 단계지 우선은 서원에서 하는 건 인격 도야다. 바로 인성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서원의 가치는 이제 안전성, 설패되지 않는 서원, 그래서 9개가 됐고 지역 사림들의 자발적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서원들은 공자를 제향하니까 조금 멀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존경받는 선언을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유지들이 각출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교육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고 신유학이죠. 또 우아한 목적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 존경받는 학자, 인성교육, 또 재향 강학, 또 사획, 이 사립학교지만 국가가 현판도 내리고 장학금, 노비, 임금이 쓰셔서도 주잖아요. 소수서원 같은 거, 관광 자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9개 서원이 2019년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많은 분들의 협력해야 할 때 제가 총대를 메고 해서 매일매일 9년 동안의 기도가 우리 가족 기도보다 저 서원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기도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그 속에 넘어갔어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게 등재가 됐어요. 이게 의장이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2019년 7월 6일 3시 40분 현지 시간이고 우리 8시 40분에 서원이 등재될 때 정말 온갖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감격의 세계. 그래서 우리 9개 유림들이 2분씩 해서 이렇게 가 쓰고 덮어 입고 가서 아주 최고 인기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여기 한 1,000명 가까운 관중들이 여기에 매료가 된 게 그 모자 너무 멋있다 좀 빌려달라 뭐 써보자 뭐 어떤 사람은 하나 줄 수 없냐 뭐 이래서 아주 정말 눈물의 감격과 아주 유쾌한 그런 등재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것이 이땐 박수 치셔도 되는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원에 가면 이런 표지석이 있어요. 이게 소수 서원부터 9개 서원을 설립 연대 순으로 해서 지도도 박아놓고 했을 때 소수 서원은 안양 선생 제향하고 영주에 있고 1543년, 남계 서원은 1552년에 함양에 있고 일도 정여창 선생, 옥산 서원은 1572년에 세워졌고 경주에 있고 회제 이연적 선생, 도산 서원은 1574년에 세워졌는데 퇴계 이황 선생 안동에 있죠. 피람 서원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데 하서 김인우 선생 1590년, 도동 서원은 1605년에 대구 달성에 환원당 김갱필을 제향하는 1605년에 설립됐고, 병산 서원은 안동에 있고 서해 유성영 선생 1613년, 무성서원은 이제 1615년에 지금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데 고은 최치원 선생, 그리고 도남서원은 이제 지금 여기 논산의 사계 김장생 선생인데 1634년에 그래서 이렇게 다 표지석마다 이렇게 쭉 있고, 이거 인증서고 이건 유네스코 로고고 이건 유네스코 문화유산 로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쭉 넘어갔어요. 이제 가보시면 백문이
불효일경 이거 소수서원 명종의 어필, 요거 도산서원 여기 아까 퇴계 선생의 글씨예요. 산도 퇴계선 친필인데 서자도 획이 새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높이 나는 새같이 호를 날아라 하는 선생님의 축원이 있는 것이. 넘어가세요. 계속 이분은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누가 부를 자랑하면 나는 인을 내세우고 누구 벼슬 자랑하면 나는 의를 내세울 거다. 이게 이제 계속 넘어가세요. 넘어가. 예, 그래서 제가 그 공로로 유교 600년의 최초의 초원관을 도산서원에서 하고 무성서원에서 그 이번엔 도남서원에서 초원관을 했었죠. 넘어가세요. 이게 병산서원 계속 쭉쭉 넘어가세요. 만대로 이거는 옥산서원 세심대 일강 신목수 아주 유명한 창소문입니다. 임금에게 직언을 했던 도동서원 이건 대구 달성의 한원당 김갱필 선생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고 아주 청정한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요건 함양의 남계서원 일도 정여창 선생 그다음에 이건 남계서원, 요건 피람서원, 하소 김인호 선생, 12대 인종이 보낸 묵죽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인종의 사부님이에요. 예, 그다음에 무성서원은 유불선의 통합을 주장하신 그 최치원 선생, 예, 마을 속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도남서원 사계 김장생 선생. 이래서 이렇게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유산이 돼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한국의 교육이 이것만 지키면 잘 됐을 텐데 왜 걱정들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 것을 그냥 물과 공기 같이 있는데 여기서 품어내는 그 시대의 인성, 나라 사랑하는 충효정신 이게 왜 지나간 과거의 고리타분 가치예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하는 데서 우리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산업화 과학화해서 전통적 관습이 붕괴되고 일탈적인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이 그런 가치를 찾아줘야 된다는 인간의 가야 할 방향에 나침판이 돼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개발하셔야 되고 또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만 얘기하지만 새로운 창의성도 중요하고 AI도 물론 중요하지만 AI도 사람이 만들 때 윤리가 없다는 거죠. AI에는 이런 윤리는 우리 서원 유교 문화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하트웨어 이게 본연의 정신이 바로 유교문화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진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양적인 발전, 과학의 발달, 물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명을 선도해가면서 이끌어가는 진리 탐구의 정신을 대학에서도 그거 많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진리 탐구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실용성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새겨주는 그런 유교 본성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정신문화를 정립하면 산소 같은 힘을 발휘해서 물결 같은 부드러운 힘으로 인간다운 세상을 선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간상 실력도 있고 존경받는 인물, 또 남도 존경할 수 있는 또 사리 판단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균형과 조화의 지혜를 가지고 매사를 사력 있게 생각할 줄 아는 또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자세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과 옛날 선비들도 명도와 신독을 가장 제일로 꼽았어요. 인간은 다 못 봐도 하늘은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경외로움 속에서 정의로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이잖아요. 이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이고
또 글로벌한 시대에 세계를 품고 미래를 품는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적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관용, 우리가 서양 정신이 관용이 아니라 우리 유교 정신이 관용입니다. 헌신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상생과 희망을 시대를 열어가고. 저는 또 하나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소속한 기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에 헌신할 줄 아는 인간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유교문화진흥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으로 이배용 위원장님의 서원의 세계화와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저기 개회식하고 한 번에 기조강연까지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휴식하신 다음에 4개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2시 18분이니까요. 2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